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라디오 강사 권동성입니다. 여러분 실기시험 준비하시면서 이 PLC 많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시퀀스 그리고 논리회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반해 PLC는 좀 와닿지 않는다, 이해가 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이 PLC의 핵심 정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접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 PLC 핵심 정리를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기본적인 기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시퀀스에서도 A 접점은 뭡니까? 아르바이트에서 따온 거죠. 일하는 접점입니다. 평상시에는 열려있는 접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주거나 내가 조작을 했을 때 접점이 닫혀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접점을 우리가 A 접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B 접점은 브레이크 할 때 브레이크 접점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브레이크 타임 하면 뭐예요?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자, B 접점, 끊어주는 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출력입니다. 출력. 우리 일반적으로 시퀀스에서는 출력이 이렇게 동그라미 부호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릴레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자접촉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램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이 결국 부하, 출력인데 이 PLC에서도 똑같이 우리 램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릴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응용 명령이라고 해서 타이머를 좀 알아볼 거예요. 타이머. 대표적으로 PLC에서 출제될 때 타이머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A 접점을 해볼게요. 시퀀스에서는 A 접점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떨어뜨려서 그리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지금 세로쓰기인데 만약에 가로쓰기로 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위쪽에 A 접점이 떨어뜨려서 그려질 것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접점을 그렸으면 그 옆에 명칭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릴레이의 A 접점이다 그러면 R-A 또는 그냥 이렇게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자, PLC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A 접점을 이제 약속하는 거죠. 이 기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컵페이스터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일자로 평행한 선을 두 개를 그어주면 이것이 곧 A 접점이 되고 우리가 아까 전에 A 접점을 했을 때 옆에 썼던 명칭이 있죠. 이제 PLC에서는 이것을 이제 지우고 번지로 표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A 접점을 P00다라는 번지로 명을 해주면 이 접점 위에 P00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B접점을 표현해 볼게요. B접점은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렇게 컵페이스터 그린 다음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번지 수를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면 B접점을 그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표현해 줄 때도 있고요. 괄호. 그 다음에 이 출력을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근 출제되는 문제들은 다 법례라고 해서 기호, 명칭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 법례를 따라가 주시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면 출력 같은 경우 괄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지 같은 경우도 이 괄호 위쪽에다가 P1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괄호 안쪽에다가 P1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동그라미 안쪽에 P10 또는 동그라미 위쪽에 P1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괄호 위쪽에다가 보통 기호 위쪽에다가 번지를 표현하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용 명령. 이제 대표적으로 타이머가 있는데요. 타이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구체적인 예시는 뒤쪽에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네모로 표현을 합니다. 네모. 그래서 접점에는 A 접점, B 접점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며 타이머는 다음과 같이 네모로 표현이 되는구나 또는 타이머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접점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퀀스에서 쓰인 A 접점, B 접점, 출력 이런 것들이 다 PLC로 넘어왔을 때 저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별 기호와 의미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 PLC 명령어는 정말 수많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런 제작자마다 명령어를 다르게 쓰곤 해서 우리가 일종의 약속이 필요한데 보편적인 명령어를 먼저 말씀드리고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다 명령어를 주기 때문에 그 명령어를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명령어를 보시면 load라고 써 있습니다. 괄호로 str이라고 되어 있는데 load로 쓸 때도 있고 str로 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PLC 레더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요. 세로로 두 개의 평행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접속점을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접점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점을 찍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접점으로 시작을 했다. 이 그룹의 시작을 A 접점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PLC 프로그램상 명령어를 load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load. 지금 안 와닿으셔도 돼요.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다음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 영상에서 기출문제도 풀어볼 거고 프로그램 예시도 각각의 종류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하는 거 A 접점으로 시작하는 게 load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oad로 쓸 때도 있고요. str로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ld라고 해서 ld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명령어를 쓰는데 이런 명령은 A 접점으로 시작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load not이라고 붙게 되면 즉 not 또는 LDI, I가 이제 인버스라는 뜻인데 자, LDI 이런 식으로 not이나 인버스나 부정적인 것이 붙는다. 그러면 이제 B 접점으로 그룹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A 접점인데 이 B 접점으로 그룹을 시작하면 load not 또는 str not 또는 LDI 이런 식으로 붙겠다라는 거죠. 직렬 접속을 보겠습니다. 직렬 접속. 자, 직렬 접속은 an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특정한 명령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and는 우리 논리 회로에서도 그리고 그쵸? 그냥 직렬로 시퀀스에서도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직렬 연결을 표현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and는 직렬 접속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떠한 접점이 있고 그쵸? 그 옆에 A 접점이 만약에 직렬로 붙는다. 그러면 A 접점으로 직렬 연결했다라고 해서 AND라고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P01라고 했어요. 그럼 옆에 P02라는 접점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쓸 때 AND P0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렬 접속은 직렬 접속인데 이제 B 접점으로 직렬 접속됐을 때 그때는 AND not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줄여서 그냥 여기를 A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여기는 N 뭐 이런 식으로 ANI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렬 그룹을 보겠습니다. 직렬 그룹 같은 경우 AND load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그룹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룹은 어떠한 말 그대로 모임의 시작을 그룹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명이라고 해서 이 한 명을 그룹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물론 한 명이 그룹일 수도 있죠. 일상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요소가 2개 이상이어야 해요. 뭐라고요? 2개 이상. 그러면 보시면 잘 보세요. 직렬 그룹이라고 했어요. 자, 직렬 그룹은 번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AND load라는 명령어로 써요. 또는 AND str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선언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A라는 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그룹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썼을 때 A라는 그룹의 시작이 있을 거고 B라는 그룹의 시작이라는 명령어가 각각 쓰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시작을 했으면 이 두 그룹을 하나의 몸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룹을 묶어준다라고 해서 직렬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A 그룹이 B 그룹과 어떻게 만났어요? 직렬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우리가 AND load 또는 AND str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선언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A, B 그룹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몸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월을 보겠습니다. 5월. 우리 논리회로에서 5월은 뭐예요?
또는이죠. 그러니까 병렬 구조입니다. 시퀀스에서도. 그래서 5월 명령어를 쓰면 병렬로 접속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것이 있고 접점이, 그쵸? B라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접점에 B라는 접점이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속점을 찍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편의상 접속점을 찍지 않은 건데,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는, PLC 레더 다이어그램 그리실 때는 반드시 시퀀스 때처럼 접속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자, 이걸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병렬 접속 이해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5월 낫을 보겠습니다. 5월 낫은 병렬 접속은 병렬 접속인데 이런 A라는 접점에 B라는 B접점이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 그때 5월 낫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렬 그룹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요소가 2개 이상이어야 해요. 5월 로드 또는 5월 ST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둘이 병렬로 만난다라는 것은 이 A라는 그룹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고, 그쵸? B라는 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상에서 5월 로드 또는 5월 STR을 외쳐주면 이 A 그룹과 B 그룹이 어떤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병렬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잘 보시면 요소가 이 A라는 그룹이 2개, 그쵸? B라는 그룹에도 2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A라는 그룹을 하고 만약에 그냥 5월을 해버리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월을 한다는 건 단일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그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요소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5월 로드를 통해서 하나의 몸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 점점 더 감이 오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룹 명령어는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출력과 타이머 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out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이제 W라고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어지는 편인데 문제의 법리에서 주어지는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출력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또는 괄호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램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타이머가 될 수도 있고 릴레이가 될 수도 있고 타이머는 응용 명령이고 릴레이가 될 수도 있고 전자접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퀀스 회로 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요. 그쵸?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이 릴레이의 A 접점에 의해서 램프가 여자가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램프가 점등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회로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누르면 이 릴레이가 동작하니까 여기 릴레이 A 접점이 붙어서 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에 이 번지수를 P에 40이라고 해놓는다. 그러면 이 출력에 뭐가 되는 거예요? P4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입력에 이 번지수를 P01이라고 한다. 그럼 A 접점이니까 요 앞에 요렇게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다가 P01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요 길이 똑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잘못 그리면 마치 직류 전원장치처럼 됩니다. 건전지처럼. 자, P01, P40 하면 뭐예요? P01에 신호가 들어오면 P40에 신호가 전달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TMR이라고 보통 하거나 아니면 DMR이라고도 합니다. 이 타이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동그라미 마치 출력처럼 그려져 있죠. 그리고 T40이라고 타이머의 이름을 명시해 줬고요. 그 다음에 5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타이머는 T40이라는 이름에 5초의 지연 시간을 갖는 타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머 40에 신호가 들어오면 1, 2, 초를 세고 5초 뒤에 타이머가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머의 A 접점은 붙게 되고 B 접점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T40 5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T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온딜레이 타이머라는 뜻이고 톤, 그 다음에 T001은 타이머의 이름이고요. 50, 여기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 50이라고 해서 절대로 50초가 아닙니다. 이렇게 50으로 써 있는 거는 5초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5초. 그래서 여기는 물론 5초라고 한글로 써 있지만 그쵸? 이렇게 50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5초입니다. 50초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프로그램 보면 100이라고 써 있는데 이 100은 100초가 아니라 10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1을 반드시 곱해줘야 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종류와 이름과 시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더라 가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머뿐만이 아니라 이 PLC에서 사용되는 기초 접점, 기본 접점, 그리고 어떻게 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초기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보다 응용 단계인 여러 회로를 보면서 PLC 프로그램을 짜보고 그 다음 단계로 문제들을 풀어보며 이 문제에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였다. 이 문제에서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등의 응용까지 한번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부하시면서 PLC 버리지 마시고요. 제 영상 끝까지 잘 보셔서 PLC 문제 꼭 맞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레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레더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출력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출력이 이렇게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레더 다이어그램의 가장 우측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는 접점이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로선 사이에도 접점이 위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PLC를 표현할 때에는 항상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접점은 세로선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렬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여기 보시면 P0001와 P010가 서로 병렬 접속이 되어 있는데 사실 P000 입장에서 병렬로 연결된 친구는 P010 그러니까 이 P010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가 이 친구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룹을 따로 묶지 않아도 된다. 그룹을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렬 접속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예시로 넘어가서 같이 볼게요. 자, 푸시 버튼 회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푸시 버튼을 내가 누르면 밑에 있는 램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램프가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LC 레더 다이어그램에서도 양쪽에 세로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점은 반드시 찍어주시고 이제 P00부터 시작하는 거죠. P00의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푸시 버튼을 누른 거죠. 자, 눌러서 들어오면 P10이라는 출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텝 프로그램을 볼게요. 스텝 0부터 쭉 있습니다. 0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0 명령어는 로드를 사용했습니다. 또는 이제 str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명령어 로드 번지는 이제 P000 이렇게 접점의 번지 수가 이 번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1을 보겠습니다. 이제 로드 시작을 했으니 이 레더 다이어그램 상에서 남은 것은 바로 P10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텝 1 아웃 우리가 출력은 명령어 아웃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아웃 P10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렬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렬 회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접점이 다 직렬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접점이 하나, 둘, 셋, 넷, 출력까지 5개가 총 모두 5개가 직렬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모두가 아니라 그냥 직렬로 연결됐다라는 것은 하나의 길로 쭉 연결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작은 X000의 B접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B접점으로 시작을 했을 때에는 접점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명령어를 not을 붙여주기로 했잖아요.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비접점 명령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냐면 스텝 0이라고 해서 명령어 load not이라고 짰습니다. 로드 낫 번지수 X000를 적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not을 안 붙여버리면 이 X000는 A 접점으로 시작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1 and not이라고 적어놨어요. and는 직렬은 직렬인데 not이라고 했으니까 B 접점으로 직렬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X001을 표시해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ND로 했는데요. 이번에 X002가 A 접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AND NOT은 X003로 이렇게 B 접점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4번 스텝이라고 해서 OUT 이제 출력이죠. Y010을 적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렬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밑에 병렬을 보겠습니다.
병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P000, 그 다음에 P010, 그 다음에 P010가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P000를 먼저 적어줍니다. A 접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로드 P000 이렇게 해서 시작을 선언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P010가 지금 병렬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렬부터 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PLC 레더 다이어그램이 여기 이 열 단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단위로 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P000와 5월 병렬로 P010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만약에 병렬로 연결됐는데 B접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5월 낫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괜찮습니다. 자, 스텝 2는 out P010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옆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병렬로 연결된 요소 또는 직렬로 연결된 요소가 2개 이상일 때를 그룹이라고 해줘요. 자, 첫 번째 가장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P00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0 로드 P001을 선언을 해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해서 M001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M001이 P001 기준으로 하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열 단위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 P001 or M001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은 어쨌든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P002로 넘어가려고 하는가 보니 어때요? P002가 B접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어떤 요소가 병렬로 되어 있어요? M000가 요소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렬로. 그러면 이 방금 전에 했던 이 친구, 이 빨간색 원 입장에서는 뒤따라 연결되는 요소가 어때요? 지금 2개 이상이에요. P002와 병렬로 연결돼서 M000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서 2개 이상이라서 이 그룹은 새로운 그룹으로 명령을 내려줘야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0번 로드 P001 1번 or M001 이렇게 하고 2번 로드 not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작인데 B접점으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드 not P002 그 다음에 병렬로 M000 5월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서 끝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0번부터 1번 단계, 2번부터 3번 단계를 통해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지금 선언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그룹과 이 그룹,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로 그룹을 연결해 준다라는 명령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그룹 간 연결을 할 때는 그룹을 선언해주고 또 다른 그룹을 선언해준 다음에 이 2개의 그룹이 직렬 접속인지 아니면 병렬 접속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PLC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번지가 하이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채워라 라는 문제에 이렇게 번지가 기존에 이렇게 하이픈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다시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이 명령어에는 그룹 간 연결 명령어가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endload라는 그룹 간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직렬 그룹 연결은 endload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룹 간 직렬 연결을 뭐 A, N, B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A, N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 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서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2개의 그룹은 무슨 상관관계예요? 그렇죠.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직렬로.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이제 P017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P017을 아웃으로 선언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병렬 그룹회로 한번 볼까요? 병렬 그룹회로 보시면 P001은요 A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P001이 A 접점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한 상태에서 로드 P001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지금 어때요? M001이 AND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D M001이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넘어가려고 보니까 P017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이 분기선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선을 따라가 보니 P002와 M00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이 그룹 입장에서 지금 뒤따라 연결되는 요소가 2개 이상이구나. 따로 분기한 요소가 2개 이상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밑에도 새로운 그룹이구나 라고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드 P001
and M001 하고 out 넘어가는 게 아니라 load not P002 그 다음에 and M000까지 선언을 해줍니다. 자, 2단계는 이 두 개가 그룹이 선언이 된 거예요.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서로 직렬 연결인지 아니면 병렬 연결인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그렇죠. 병렬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을 병렬 연결하겠다라고 해서 오월로드 그리고 번지수는 하이픈 다시를 해주면 이 그룹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끝내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out P017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그때그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댓글 환영이니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기유지 회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유지 회로라는 건 뭐예요? 동작을, 이전 동작을 유지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을 예로 들면 제가 푸시 버튼에다가 램프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럼 푸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는 순간 그 누르는 동안에는 램프가 점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푸시 버튼에 손을 떼면 어떻습니까? 푸시 버튼 안에 있던 스프링이 튀어 올라와서 신호가 끊겨요. 전류가 끊긴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손을 떼면 그 즉시 바로 램프가 소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푸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누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눌렀을 때 동작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회로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퀀스에서는 이 자기유지 역할을 타이머의 A접점 또는 릴레이 A접점 또는 MC 이런 전자접촉기의 A접점으로 수행을 했다면 이 PLC에서는 이렇게 출력으로 또는 릴레이로 이렇게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P000로 시작을 했어요. A접점이죠. 그래서 로드 P000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P010가 지금 P000 입장에서 보시면 어때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 단위로 P010을 5월 명령어로 병렬 연결해줌을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이제 P001은 B접점 직렬 연결, P002도 B접점 직렬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out P0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LC 레더도의 이런 동작을 보면 시퀀스랑 동일합니다. P000에 신호가 들어오면 001과 002에는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때 010가 여자가 되고 출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P010의 A접점이 여자가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P000에 신호가 끊기더라도 어때요? 이 경로로 P010는 계속해서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P001과 002가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이머 회로를 보겠습니다. 타이머 회로는 뭐예요? 내가 신호를 입력했을 때 신호가 가해진 순간부터 째깍째깍 시간을 잽니다. 그러다가 설정 시간이 되면 이제 접점이 동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타이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P000의 신호가 들어오면 그래서 로드라고 해줬고요. T000가 출력이 나타나는데 이때 명령어를 TO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타이머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T000라고 이름을 선언해줬어요. 그런데 이 타이머가 몇 초짜리인지는 지금 우리가 선언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레더도 상에서 10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더도 상에서 10초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옮길 때에는 명령어를 보통 데이터 또는 DM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번지수에다가 10초면 10을 곱해서 100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1초면 10, 5초면 50, 10초면 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만 보고 만약에 레더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 100이라고 써 있는 거는 100초가 아니라 10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자, M000가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로드를 쓰려고 보니까 아까 전에 데이터 100이 먼저 와 있었고 로드 M000가 있고 그 다음에 AND M00 다음에 T000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out P010이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푸시 버튼, 직렬, 병렬, 직렬 그룹, 병렬 그룹, 자기유지, 타이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회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실 PLC 프로그램은요, 지금 이 기본적인 프로그램 예시를 통해서 응용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먼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회로를 먼저 마스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언컨대 여러분이 PLC 프로그램 핵심 정리, PLC 레더 다이어그램 핵심 정리 이 영상들을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절대 기죽지 않고 PLC 문제 완벽하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이론만 배워서는 이 PLC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잘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PLC 시퀀스가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PLC 레더 다이어그램 또는 PLC 레더도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소문제 2개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레더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P002입니다. 우리가 PLC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세로로 위치한 이 세로로 지나가는 이 선상에는 접점이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즉 종방향으로서 이렇게 접점이 위치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PLC는 반드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P010라는 이런 출력이 있을 때 이 출력 다음에는 접점이 위치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P002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자, 1번 소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PLC 프로그램에서의 신호 흐름은 단방향이므로 시퀀스를 수정해야 된다. 문제의 도면을 바르게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앞서 PLC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P000의 A 접점을 지나서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P001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로는 이 P010라는 출력이 나오는 그 경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로 P000의 A 접점을 지나고 P001의 A 접점을 지나는 이 경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는 P000의 A 접점을 지나서 002의 A 접점을 지나서 004의 A 접점을 지나는 경로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P003와 P002, P001,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003, P004, 그 다음에 P010로 가는 이 네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도면을 바르게 작성하라는 이 문제의 답으로 우리가 레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세로선을 2개 평행하게 그려주시고 여러분 실제 시험지에는 이 세로선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알맞게 회로만 잘 그려주시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경로에 해당되었던 P000의 A 접점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만나요? 그렇죠. P001을 만나게 되고, 자, 이것이 P010라는 출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양쪽에 접속점을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칭을 써줘야 돼요. 번지수를 써주는 건데요. 자, 000, P001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로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P000에 002, 004잖아요. 그럼 그대로 또 써주는 겁니다.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A 접점, A 접점, A 접점을 해주고 이것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P010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번지수를 마찬가지로 써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를 한번 그려줘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속점 찍고요. 이번에는 어디부터 가요? 그렇죠. P003부터 가는 거예요. A 접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고 접속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퀀스나 이런 PLC, 논리회로 문제를 풀 때는 접속점을 반드시 잘 찍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상에 무엇이 위치하는지만 잘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경로죠. 마지막 경로는 P003와 그쵸? 그 다음에 004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이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어주면 P003, 그 다음 004를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잘못된 레더 다이어그램을 아래쪽에 잘된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세로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다가 접속점만 잘 찍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번지수를 꼭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같은 것이 여기는 지금 네모로 주어져 있는데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괄호로도 표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소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문제 1번에서 올바른 레더 다이어그램을 바꿨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것을 보고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쓸 때 가장 스텝 제로로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그쵸? 자, 그럼 P000를 먼저 로드로 불러줍니다. 그룹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로드 P000가 지금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end P001.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쵸? 자, 그 다음에 1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을 보니까 스텝 3에서는 end P002예요. P002가 end래요. end는 직렬 연결이죠. 무엇과 직렬 연결이죠? 그쵸. P00와 직렬 연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는 load를 써주시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명령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지에는 P00를 써주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end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5를 보겠습니다. 명령어가 overload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번지가 바로 되어 있어요.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번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룹 간 접속을 나타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overload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병렬로 연결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P000와 P001 그리고 P000와 002, 004를 각각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을 선언을 해줬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룹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버로드를 해서 이 그룹과 이 아래의 그룹이 서로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5번 스텝을 거치면 이 위에 있는 그룹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003를 볼게요. 자, 이렇게 3번, 4번에는 똑같이 새로운 그룹의 시작이죠. 로드 P003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end P002를 했고요. 그 다음에 end P001이 나와야 되겠죠. 002 다음에 직렬로 001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nd P0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오버로드가 나왔죠. 아까 전에 이 그룹과 이 그룹 각각을 합쳐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우리가 선언을 해줬으니 이 통째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이 9번 스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003를 적어줄게요. 로드 P003 이렇게 적어주면 새로운 그룹의 시작을 또 불러주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end P004를 통해서 아까 전에 완성시켰던 이 그룹과 이 새로운 그룹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로드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out P010를 통해 출력을 표현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거, 그리고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은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일로 갔다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레더 다이어그램을 보고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라는 문제입니다. 단 타이머의 설정 시간 t는 0.1초의 단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레더 다이어그램이 주어져 있을 때 TON, 이거는 on delay 타이머라는 것이고요. T000는 이제 타이머의 이름이 될 것이고 명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시간인데 설정 시간 T가 0.1초 단위이기 때문에 이 타이머는 100초짜리가 아니라 10초짜리라는 겁니다. 10초.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100이 0.1초의 단위구나. 그럼 10초구나 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스텝 0부터 채워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0를 보시면 사실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로드 명령어가 있고요. 번지는 P0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PLC를 해석을 할 때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지만 지금 이 P000의 경로상에 이 접속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10가지 이렇게 고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P000와 어떤 것이 접속되어 있는지 보니까 M000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P000와 M000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병렬 접속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월 M00를 써줘야 돼요. M000.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묶어서 선언을 해준 겁니다. 여기는 새로운 그룹의 시작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룹의 시작을 말을 할 때에는 여기에 연결된 요소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000가 있고 M000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5월만 쓰면 되는데 만약에 M000 오른쪽에 이렇게 A 접점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이제 M000는 새로운 그룹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P000에 연결되는 요소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긴 지금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병렬 명령어를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스텝 1까지가 이 과정인 거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만나는 것이 뭐예요? P001의 B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ND not이 되겠죠. 여기는 P00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ON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 타이머를 선언을 해준 거구나. 근데 그 타이머의 이름은 T000구나 라고 해서 3번 스텝에서 명시를 해줬고 4번 스텝에선 데이터라고 해서 타이머의 시간을 명시해줬습니다. 10초를 명시해줬죠. 여긴 100이니까 0.1초 단위 10초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M000가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출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이 PLC에서 응용 명령입니다. 응용 명령. M000는 시퀀스로 치면 릴레이인데요. 결과적으로 여기 끝에 위치한 것은 출력으로 봐야 돼요. 출력.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병렬로 접속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음에 이제 출력으로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병렬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또 다른 접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M000의 그 뒤쪽에 보시면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즉 출력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다가 out M000를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텝 5까지 한 게 이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T000가 A 접점으로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다가는 새로운 시작인 로드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T000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출력 P010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AND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AND라는 것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때에 따라서 AND는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PLC 레더 다이오드와 명령어를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레더 다이어그램이 주어져 있고요. 우측에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작이라는 명령어를 대표적으로 어떤 걸 사용하죠? 그렇죠. str도 있고요. load도 있고요. 그 다음에 ld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s로 이렇게 명시를 해준 거예요. 이처럼 최근 출제되고 있는 문제에서는 수험생분들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어가 주어지거나 또는 접점의 기호에 예시인, 법례가 주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게 주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그 법례 또는 이렇게 조건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서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동일했지만 번호들이 매겨져 있어요. 그렇죠? 총 8개가 매겨져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8점짜리다. 그러면 번호 하나당 1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원래 시퀀스나 뭐 논리회로 그다음에 PLC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배점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번호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미완성 시퀀스도를 준다든지 해서 접점을 채워 넣어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소중하니까 다 좀 채워 넣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마저 풀어볼게요. 자, 우리 스텝 0부터 13까지 있습니다. 총 14칸이 되겠는데 여기서 주어진 번호 1번부터 8번까지를 채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스텝 0는 어디서부터 채운다고요? 그렇죠. 왼쪽 위 상단부터 채운다고요. 자, 보시면 P000가 A 접점으로 있죠. 그래서 명령어가 SP000로 시작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만나요? M001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만나죠? 직렬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직렬로 B 접점으로 만나요. 그래서 원래는 AND지만 여기에 부정이 붙습니다. B 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AN이 붙는 거예요. A만 쓰면 안 되고 AN이 붙어야 비로소 B접점 직렬입니다. AN M001 이렇게 되고요. 2번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해준 과정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그쵸? 이 과정인데 그 밑에
이 출력으로 가기 전에 이 접속점이라는 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접속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와 연결된 걸까? 보니까 M000와 P011이 이렇게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그룹이 접속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000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열에 있는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P011이 없었으면 이 부분이 그냥 OR 하고 끝났을 것인데 여기는 지금 P001도 있으니까 이게 두 개 요소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000의 A 접점을 새로운 그룹으로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1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바로 S가 들어가는 겁니다. S. 그 다음에 그 번지의 이름은 뭐예요? M00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D로 P011이 A 직렬 접속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줬어요. 그쵸? 이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다음 스텝 4를 보니까 번지가 어때요? 하이픈, 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이픈이 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그룹 간 연결이다. 그런데 그룹 간 연결에 관련된 명령어를 보니까 OS도 있고 AS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P000와 M001 그룹과 M000와 P011의 그룹에 이런 그룹을 지금 아직 명시를 안 해줬잖아요. 즉 하나로 묶는 과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둘은 병렬로 접속되어 있으니까 3번 동그라미에는 OS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OS가 들어가면 이 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P001의 B접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P001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M001 앞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출력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M000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빈칸에 M000가 먼저 오니까 M000에 관련된 명령어를 먼저 쓰는 겁니다. 출력이니까 여기에다가 out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NP001, 그 다음에 M0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출력이 out이 아니라 W네요. 그럼 우리도 W라고 적어줘야 돼요. out 쓰면 안 됩니다. 법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스텝 8을 보겠습니다. 8번째 스텝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과정을 다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M001의 A 접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 A 접점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는 SM001이 되는 것이고 B 접점 P002, 그래서 ANP00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는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7번 동그라미에는 5가 들어가야 돼요. 5는 뭐예요? 5월이에요. 왜 5월이 들어갔죠? 그렇죠. P010가 딱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접점이 위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따라 연결되는 요소가 2개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5월 병렬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이 선행된 것이고 그 다음에 P003로 AN 넘어가고요. 출력 010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번지의 바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는 어떤 것이 연결돼야 될까요? 그렇죠. AND가 선언이 돼야겠죠. 그래서 8번 동그라미에는 AND를 작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에 있는 레더 다이어그램을 순차적으로 따라왔어요. 순차적으로 따라오니까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거 했다가 아래 했다, 위에 했다, 아래 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꼬이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한 것처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나아가시면 절대 혼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PLC 레더 다이어그램에 의한 프로그램이다. 아래의 명령어를 활용하여 각 스텝에 알맞은 내용으로 프로그램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령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쓸 때 반드시 여기에 있는 명령어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명령어가 아닌 문제에서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명령어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더 다이어그램이 있고 주어진 프로그램을 한번 채워볼게요. 스텝 1과 9은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텝 2를 채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 명령어를 보니까 LDI라고 되어 있어요. LDI는 뭐냐면 입력의 B접점을 의미합니다. 로드 인버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DI 번지수 X00를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직렬로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X001이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ANI가 붙어야 돼요. 인버스 X001이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X002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접속점이 있죠. 그럼 우리가 먼저 접속점이 보이면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접속점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니까 X003 B접점과 004의 A접점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002로 가는 이 길목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002, 이 뒤에 요소가 다 2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X002는 AND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룹의 시작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D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실수하기 쉽습니다. LD X002.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AND로 해버리면 여기까지가 그냥 한 번에 이어진 거예요. 그럼 이 뒤의 과정은 선언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뒤쪽에 그룹이 또 다른 그룹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X002 쪽에서 새로운 그룹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D X002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003가 B접점으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I X003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스텝은 이제 다음 걸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접속점이 있죠. 그렇죠? 그럼 접속점이 있으면 뭐다? 의심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003를 쓰려고 보니까 뒤쪽에 004도 있네요. 요소 2개니까 새로운 그룹의 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X003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AND X004까지 해준 거예요. 자, 이 과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그룹은 지금 각각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LD를 이용해서 선언을 했죠. 또는 LDI를 이용해서. 근데 이 그룹을 하나로 합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출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블록 간 병렬 접속은 OB로 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명령어가 무엇이 와야 돼요? 그렇죠. OB 오고 번지는 하이픈, 바가 쓰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7번 스텝에서는 지금 이 그룹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서로 또 다르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직렬 접속이죠. A, N, B가 나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마찬가지로 A, N, B 하이픈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전체 이 그룹이 하나가 된 과정을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out y01, 제로를 선언을 해주면 비로소 이 레더 다이어그램을 아래 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좀 여기까지 해봤을 때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야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해당 시간과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PLC 시퀀스의 프로그램을 표의 차례 1에서 9까지의 알맞은 명령어를 각각 쓰시오. 여기서 시작 입력은 str, 출력은 out, 직렬은 and, 병렬은 or, 부정은 not, 그룹 직렬은 and str, 그룹 병렬은 or str의 명령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LC 레더 다이어그램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1에서 9까지의 알맞은 명령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스텝 1부터 9까지 이 명령어를 채워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 번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과 번지가 특히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룹 간 연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스텝 0부터 볼게요. 스텝 0, str이라고 해서 새로운 A접점 그룹 시작을 의미해 줬고요. 그 다음에 번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그룹을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라는 번지를 표현하려고 봤더니 이 넘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접속점이 있죠. 자, 근데 접속점을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다른 것들이 다 요소가 2개 이상입니다. 연결된 것들이. 그래서 2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그룹을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3번으로 요소가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2번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룹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AND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우리가 1번, 2번 이렇게 통째로 하나의 그룹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는 3번이라는 번지도 있고 그 밑에 병렬로 4번, 5번, 6번, 7번이라는 번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AND로는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새로운 그룹은 그룹인데 입력 str이지만 B접점이므로 여기에는 str not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한번 써줄게요.
부정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룹 안쪽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3번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AND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2번, 3번이 하나의 그룹으로 또 선언이 된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과정 번지가 4번입니다. 4번은 어디 있냐면 이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요소가 한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뒤쪽에 따르려오는 요소들이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4번은 그냥 단순히 5월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5월이라고 쓰고 4번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4 쓰고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는 겁니다. 5번, 6번, 7번 무시하고. 그래서 절대로 5월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새로운 그룹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새로운 그룹의 시작인 str을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까지 했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으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6번도 연결되어 있네요. 요소 2개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룹의 시작을 명시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선언을 해줄게요. str 5번. 그 다음에 여기는 and not 6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을 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번지 7번만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사실 7번은 요소가 어때요? 그렇죠.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그래서 7번은 그룹의 시작이 아니라 단순히 5월은 5월인데 비접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5월 not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5번, 6번, 7번은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룹을 선언을 해줄 때에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별도다라는 것으로 선언을 해준 건데 사실 7번은 요소가 한 개이다 보니 5월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 5번, 6번, 7번이 하나의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월 not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5번, 6번, 7번이 하나의 그룹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하이픈이 있잖아요. 그러면 4번과 이 노란색과 연두색, 이 초록색 그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됐어요? 그렇죠. 직렬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and str 이렇게 직렬 그룹 명령어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뭐예요? 그렇죠. 4, 5, 6, 7이 하나가 된 과정이고 이제 역순으로 2번, 3번 파란색 동그라미와 이 빨간색 그룹, 네모 그룹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병렬로 접속되어 있죠. 따라서 5월 str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방금 전에 묶은 그 그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nd str을 써주고 비로소 이제 20번 출력으로 out 20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나갔어요. 1번부터 선언을 해서요. 자, 좀 지워보고 1번부터 선언을 해서 2번도 새로운 그룹, 4번도 새로운 그룹, 5번도 새로운 그룹이었고 이 그룹과 이 4번이 직렬, 2번, 3번과 4, 5, 6, 7이 병렬, 2, 3, 4, 5, 6, 7이 1번과 직렬로 연결됨으로써 하나가 되고 비로소 출력 20이 나오는 과정을 함께 써봤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원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산하고 그룹을 묶을 때에는 항상 마지막 것부터 역순으로 묶던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설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번지가 이렇게 라고 해서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순으로 계산을 해준 것이고 우리가 앞서 풀어봤던 문제에서는 이 하이픈이 중간중간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룹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의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주어진 표의 빈칸 가에서 아까지의 명령어를 채워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명령어가 깔끔하게 5개가 주어져 있고요. 입력, 직렬, 병렬, 블록 간 병렬, 블록 간 직렬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더 다이어그램을 보고 주어진 프로그램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바로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룹 간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이픈이 몰려 있었죠. 그건 역순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룹으로 하나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룹 간 명령어로. 스텝 0부터 보겠습니다. 명령어 로드입니다. 처음에 P000로 시작을 해주죠. 로드 P000를 선언을 해줬고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스텝 1을 보시면 번지가 P001입니다. 즉
여기를 지금 쓰라는 것인데 P000와 001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병렬 접속 관계에 있습니다. 이 001은 새로운 그룹의 시작이 아닙니다. 여기 000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소가 00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로 단순히 써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5월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접점이 있었으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그룹의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5월 P001을 해주면 우리가 000와 001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지금 몸체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002를 선언을 해줄 차례죠. 근데 P002와 어떤 것이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003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이 그룹과 지금 뒤따라 연결되는 이 접속점 두 개로 인해서 직렬 접속인 건 알겠어요. 그게 스텝 4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002와 003,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요소가 지금 몇 개예요? 2개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룹을 또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엔드로드로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빈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 새로운 그룹의 시작인 로드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P002가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에는 이제 5월 P003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텝 4에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직렬로 접속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0번부터 3번까지 어때요? 하나의 그룹으로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004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룹의 시작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로드 P00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월 P005 라고 해서 이 그룹을 선언을 해줬고요. 기존에 있던 하나의 그룹과 직렬로 접속되어 있으니 엔드로드로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묶고 나면 이제 출력 P010로 아웃이라고 해서 갈 수가 있겠네요. 자, 만약에 부가적으로 번지에 이렇게 바가 있어요. 스텝 9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end라는 명령어를 써줘야지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PLC 문제 중에서도 PLC 프로그램을 보고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그런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몇 문제만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차례대로 PLC 시퀀스를 그리시오. 여기서 시작 입력은 로드, 출력, 아웃, 타이머, TMR, 설정 시간 데이터, 직렬, 엔드, 병렬, 오어, 부정, 낫의 명령을 사용하며 P010와 012는 전자접촉기 MC를 각각 나타내며 P001과 002는 버튼 스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소문제와 2번 소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이처럼 1번 소문제와 2번 소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부분 점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소문제가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도 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0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데요. 여기에서는 생략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석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양쪽에 세로선을 그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실제 시험지를 보시면 이 답안지에 좌우에 세로선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접속점만 찍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점을 꼭 찍어주시고 여기에다가 PLC의 A 접점으로 먼저 그려줍니다. 왜 A 접점으로 그리죠? 그렇죠. 여기 명령어가 로드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시작 입력을 로드라고 했는데 A 접점으로 시작하면 로드, 그 다음에 B 접점으로 시작하면 로드 낫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라고 했기 때문에 A 접점 그려주고 번지는 P001을 위에다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했어요. 병렬이라는 뜻이죠. P001과 M001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병렬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다가도 접속점을 찍고 5월만 있으니까 A 접점으로 이렇게 M001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로드 낫이라고 돼 있죠? 자, 로드는 분명 시작의 입력, 즉 그룹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5어 다음에 뭐 엔드 이런 게 아니라 로드 낫이 됐어요. 새로운 그룹이 시작되는구나. 자, 그러면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P002가 B접점인 것은 알겠어요. 낫이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P002를 번지를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5어가 있네요. 방금 전에 선언한 P002와 병렬로 M00가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P002와 M000가 병렬로 접속이 되게끔 이렇게 접점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다음 스텝을 봤어요. 자, 이렇게 먼저 다음 스텝을 미리 봄으로써 레더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시려면 시험지 하단에 있는 연습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검은색 볼펜으로 바로 그리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되는 사항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필로 먼저 그려보시고 이렇게 답안을 검은색 볼펜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다음 스텝을 보니까 엔드로드가 있어요. 엔드로드는 뭡니까? 그룹 간 직렬 연결입니다. 그룹 간 직렬 연결. 그래서 번지수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룹 간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엔드로드는 그룹 간 직렬 연결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로드 그리고 로드 낫을 통해서 두 개의 그룹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그룹 간 직렬로 연결하라는 뜻이니까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접점을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룹 간 직렬 연결이니까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로드 오어, 로드낫 오어가 이렇게 선언이 되고 그룹 간 직렬 연결이 된 겁니다. 비로소 어디로 가는 거예요? P017인 출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 기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괄호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레더 다이어그램 자체가 지금은 저는 이렇게 그렸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속점 찍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접속점만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형태, 위의 형태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어서 소문제 2번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소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세로선을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두 개를 그리고 맨 처음에 로드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A 접점으로 이렇게 로드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번지 P001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AND가 있어요. AND는 뭐죠? 직렬 연결이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렬로 A 접점을 M001을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로드 낫이 있습니다. 로드 낫. 그래서 로드 낫이면 뭐예요? 새로운 그룹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그룹의 선언의 시작과 함께 AND라는 직렬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월로드가 있어요. 그룹 간 병렬 연결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로드 낫이니까 P002, 그 다음에 AND니까 M000, 그 다음에 그룹 간 병렬 연결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룹 간 병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했던 로드와 엔드가 위의 그룹, 로드낫과 엔드가 아래의 그룹이고 그 그룹이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월로드 그리고 번지는 하이픈으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이죠. 아웃은 출력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P017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문제 1번과 2번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석해 나가면 처음에는 연습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복해서 풀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PLC 프로그램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인데요. 스텝 0부터 스텝 4까지 총 5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명령어가 로드부터 해서 아웃, 출력까지 나타내져 있고요. 번지는 어떤 하이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고 번지가 P000부터 010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별로 부분 점수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부분 점수 존재할 것이고요. 1번 소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또 세로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실제 시험 답안지에는 이 세로선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로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 상단에 A 접점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P000 그쵸?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보니까 스텝 1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5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5어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선언했던 번지와 병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가 한 개라는 의미예요. 그룹으로 시작했으면 로드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5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P010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간 연결 명령어도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접속을 하고 P010가 됩니다. 접속점은 꼭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스텝 1까지 그린 거예요. 스텝 2를 보겠습니다. AND NOT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그룹을 선언을 해줬으니 그 다음 AND NOT 비접점으로 직렬 접속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P001 그 다음에 AND NOT이니까 P002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out이 될 겁니다. out은 P010 또는 뭐 이 위에다 P010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법례가 주어진다면 그 법례 기호를 사용해 주시고 괄호 또는 네모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해서 접속점을 꼭 찍어 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소문제 논리 회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렸던 레더 다이어그램을 보고 논리 회로를 그리는 것인데요. 자, 먼저 직렬과 병렬을 구분해야 됩니다. P000와 P010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예요. 이거를 논리 회로로 표현을 하면 5월 게이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P001과 002 그리고 출력까지 가는 과정에는 AND 게이트가 사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병렬과 직렬을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입력과 출력을 그 다음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PLC에서 번지 P000, P001, 002는 입력 번지수입니다. 그런데 P010는 우리가 출력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P010도 입력이 아니라 출력 접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력 변수가 입력에 관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P000 옆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010는 자기유지, 시퀀스로 치면 자기유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를 그려볼게요. 자, 먼저 입력을 써줍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지에는 입력과 출력 변수가 미리 적혀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P001, P002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P000와 010는 서로 병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빼주시고 5월 게이트의 한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010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 출력이 있을 거예요. 이 출력이 바로 P010입니다. 이 출력에서 하나를 빼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러면 우리가 병렬을 마저 그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것이 누구와 P001과 AND 게이트로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둘이 만나서 AND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이 002와 만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P001은 지금 무슨 접점이에요? 그렇죠. 비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비접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접점을 반드시 그려 넣어줘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002도 마찬가지로 비접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NOT 게이트를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AND 게이트로 만나서 P010이라는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소문제와 2번 소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PLC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에 맞도록 주어진 PLC 접점의 회로도를 완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의 STR은 입력 A 접점이고요. STRN이라고 하는 건 N, NOT입니다. 입력 B 접점이라는 의미입니다. AND는 AND A 접점, AND에는 AND B 접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령어에다가 이 N이 붙으면 부정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OB는 또 병렬 접속점, out은 출력, 그 다음에 AND는 끝, W는 각 번지의 끝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고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다 W로 명시를 해준 것이고요. 우리는 이 W는 크게 상관할 필요는 없고 이 명령어와 번지 그리고 스텝에 따른 것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스텝 02를 보겠습니다. 명령어가 str이니까 입력 A 접점이구나. 그룹의 시작이 A 접점으로 되는구나. 그때의 번지는 00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LC 접점 회로도를 함께 그려볼게요. 첫 번째 접속점을 찍고요. 자, 여기에다가 001을 그립니다. P001 적어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STR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STR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됐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새로운 그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 다음에 새로운 그룹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룹 간 접속이 명령어로 선언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OB, 번지에서는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STR이 등장을 했어요. 또 다른 그룹이 등장을 했는데 003이 등장을 했는데 OB, 즉 그룹 간 병렬 접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그룹과 1번 그룹과 2번 그룹이 병렬 접속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병렬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STR 003, P003 이렇게 해줄게요. 번지가 지금 P는 없네요. 그래서 그냥 번지는 P 없으니까 001과 003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DN이니까 직렬로 접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002 이런 식으로. 그것이 병렬로 접속이 되는 거니까 이 둘이 이렇게 병렬로 만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텝 4까지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그룹이 된 거예요. 그룹. 여기까지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으로 넘어가죠. 아웃 5번 스텝에서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6번 스텝을 보시면 STR, 새로운 그룹입니다. 001이 있고요. 그거와 직렬로 B접점이 002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001, B접점으로 002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003이 A접점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것들이 OB, 그룹 간 병렬 접속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끊어진 부분 없이 잘 그릴 수 있게끔 선을 똑바로 그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10번 스텝까지 해서 이 아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한 다음에 AND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 회로의 도면이다. 세대의 컨베이어가 A, B, C 순서로 기동하며 C, B, A 순서로 정지한다고 했을 때 시스템 도어와 타임 차트 도를 보고 PLC 프로그램 입력 1에서 5번까지를 답안지 완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수험생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했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로 꼽히던 문제였습니다. 시스템도를 보셔도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입력 모듈, 출력 모듈, 정체를 모를 이런 변수들이 주어져 있고요. 타임 차트도도 생소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TOFF라는, 그쵸?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입력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임 차트도와 시스템도를 보고 프로그램 입력을 채우는 게 핵심인데 이 위에가 해석이 안 되니까 아래 프로그램 입력에 들어갈 이 번호에 맞는 접점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타이머,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언급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타이머는 온딜레이 타이머, 즉 TON입니다. TON 타이머는요, 동작하는데 지연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ON 타이머가 여자가 됐어요. 신호가 가해지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잽니다. 1, 2, 3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초로 설정을 했다. 5초가 되는 순간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데 지연이 있는 것이 이 TON이라면 TOFF는요, 정지하는 데 지연이 있습니다. 정지.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호 또는 전류가 가해지면 바로 동작해요. 신호가 가해지자마자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시 동작하는 거예요. 릴레이처럼. 그런데 오프 딜레이 타이머의 이런 전원 공급이 끊겼을 때, 신호가 끊겼을 때 그때부터 시간을 잽니다. 1, 2, 3 그렇게 해서 비로소 정지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원이 끊긴 시점으로부터 설정 시간이 지났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딜레이 타이머는 동작하는 데 지연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정지하는 데 지연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로 넘어와 보면 이 컨베이어 벨트가 CBA가 있고요. P000라고 되어 있고 0번부터 F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0이라는 것은 기동이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0000이란 뜻이에요. P000는 공통이고 거기에서 또 0번 모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P0000라고 쓸 겁니다. P000에 신호가 들어왔다는 건 기동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밑에는 P00001, 그 밑에는 P0002가 되는 것이죠. 점점점. 자, 출력 모듈 보겠습니다. P002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P002, 두 번째는 P0021,
그다음 세 번째는 P00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각 무엇을 조종해요? MC1, MC2, MC3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 보시면 MC1을 그대로 따라가 봤거든요. 누굴 만나냐면 M0를 만나게 돼요. M0의 모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동하는 모터예요? 그렇죠. A 컨베이어 벨트를 담당하는 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으로 P0020가 만약에 출력이 됐다. 그럼 누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A 컨베이어 벨트가 동작하는 겁니다. 0021에 신호가 들어왔다. 그럼 누가 동작하는 거예요? B 컨베이어 벨트. 0022는 C 컨베이어 벨트가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세 대의 컨베이어가 A, B, C 순서로 기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P0020, 0021, 0022 순으로 신호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한다라고 했으니까 CBA 순이잖아요. 그러면 0022부터 전원이 끊기고 0021이 그 다음 0020가 마지막에 전류 또는 신호가 끊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차트로 넘어와 볼게요. 자, 타임 차트도를 보시면 첫 번째 P0000에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검은색 부분은 전류 또는 신호가 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도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선을 기준으로 P0000에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밑에 입력 프로그램을 보시면 P0000가 색칠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호 또는 전류가 이렇게 어디로 공급이 됩니까? 그렇죠. T010라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로 공급이 됩니다. 자, 오프 딜레이 타이머. 무슨 타이머라고요? 동작이 아니죠. 정지하는데 지연이 있는 타이머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신호가 가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T010가 위에 타임 차트도에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때요? 신호가 P0000가 끊긴 시점부터 시간을 재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동작이 아니라 정지하는데 지연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P0020에 이렇게 동시에 출력을 같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P0020는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1번 동그라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010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그쵸? T000라는 시간을 재기 시작합니다. 근데 T000라는 타이머는 여기 있는데요. 그거는 온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즉, 신호가 가해진 순간부터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정 시간을 잰다라는 겁니다. 이때 시간은 50초가 아니라 5초라는 거예요. 5초, 0.1초 단위. 그래서 이 부분에는 P0000라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P0000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T000 설정 시간만큼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그때부터 5초를 재는 거예요. 1, 2, 3, 4, 5초가 되면 무엇이 나타내요? 그렇죠. P0021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여기서 시간을 재고 이 A 접점이 활성화가 되어서 002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번은 지금 A 접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타임 차트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P0021이 출력되는 것은 지금 볼 수 있었어요. 그 시점이 어디예요? 타임 차트에서 이 순간부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3번에 결과적으로 접점이 어떤 것이 위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T011이 위치해야 됩니다. T011. 왜 그럴까요? 자, T011은 오프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지금 T000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동작했어요. 그런데 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동작에 지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은 그 즉시 되고 시간이 언제 지연이에요? 정지되는데 지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T011이 위치하면 이 3번 동그라미가 나타내는 타임 차트는 이 부분이 됩니다. 자, T000의 신호가 들어와서 T011 쪽에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T011이 접점이 활성화가 됐고 즉시 T000도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5초가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신호가 가해졌는데, 그쵸? 그런데 P00가 끊겨요. 그러니까 입력이 끊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끊겨요. 왜냐하면 P0000가 끊기니까 이 친구도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T011이라는 입장은 이 전류가 공급되던 것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쵸. 시간을 재기 시작해요. 그 부분이 바로 타임 차트에서 이 부분입니다. 몇 초 재요? 5초를 재는 겁니다. 그 5초 동안에는 P0021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T011A 접점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4번 동그라미 볼게요. TON, 온딜레이 타이머. 이름은 T001입니다. 그래서 001이 어느 시점부터? 입력이 가해진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P0000가 들어가 있고 그 가해진 시점부터 10초를 셉니다. 10초. 그럼 1, 2, 3, 4 쭉 해서 10초가 되면 무엇이 나타나요? 그쵸. P0022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T001이 5번 동그라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입력 전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P0022도 같이 끊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1번부터 5번까지의 알맞은 번호를 채우는 것이고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5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럼 부분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기 때문에 하나당 1점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써놓는 거는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PLC, 시퀀스, 논리회로 문제는 부분 점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부터 100까지 다 그렸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미완성 레더 다이어그램, 미완성 시퀀스도를 주면서 번호를 매겨놓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접점을 잘 그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례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법례를 따라가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출제되는 PLC의 개념, 접점, 기호, 유형, 그리고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시퀀스나 논리회로는 익숙하더라도 이 PLC가 아무리 유사하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PLC의 개념과 그리고 문제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